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을사년입니다. 뱀띠지요. 색깔이는 청색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사건 사고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 사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법 규정을 벗어나서 안전에,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규정대로 구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법을 월권을 해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에 사건도 그래요. 그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그 국가 그 기본 체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그 삼권 분립이라면은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 대통령 그 탄핵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그 판결로 최종 탄핵이 결정되지 말고 법원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을 가부를 결정하고 국민 투표에 붙여서 직접 선거를 이용해서 그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려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개입은 없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한다.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법부 최고수반, 그다음에 행정부 최고수반,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간접적이다. 엄격히 말하면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주어서 대신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을 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행정을 대의로 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권 분립 차원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의 탄핵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삼권 분립이 제대로 견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절묘하게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뽑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 중에서 절묘하게 뽑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아보니까 야당이 200명이고 여당이 100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300명 중에서 150명, 150명이잖아요. 딱 양쪽으로 균등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50명이 야당 쪽으로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 50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몇 명 배분, 그 다음에 여당의 몇 명 배분을 한다는 그 선거 1, 2, 3번 순으로 배분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해당되는 데 찍도록. 그래가지고 여당 야당의 그 국회의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국회의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다음에 절묘하게 뽑았을 때는 국민투표가 필요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야당이 뭐 250명까지 뽑았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혹시 그러면 300명 중에서 야당 그 국회의원이 210명이 갔다. 그리고 나머지 80명, 90명만 여당 국회의원이 뽑혔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그러면 야당 210명이면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없죠.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뽑아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다. 그래서 150 여당 야당 150명으로 개선해서 야당이 210명이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60명이 야당이 너무 많이 갔다. 150명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60명을 야당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은 여당에다가 몇 명을 배분을 할 것인가. 그런 투표를 국민투표로 직접 선거를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후진국 정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전 세계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절벽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왜서 우리나라만 맨날 세계 최초, 정치도 뭐 후진국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요? 안전 문제도 완전히 세계에서 불감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번 같은 데는 사고적에 동체 착륙을 했다고 해도 잘 부서지는 울타리, 잘 부서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면은 그냥 그 비행기가 치고 논밭으로 쭉 나가서 저는 100% 살았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도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는 긴 안목이 있구나. 법 규정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법을 초월해서 안전을 긴 안목으로 저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100% 살았다네. 야, 기가 막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패권 국가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를 원래 뽑으려고 하면 절묘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당 국회의원이 210명 뽑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300명 중에서 여당이 90명만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또 정치를 해보면은 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생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너무 과반수 이상이 지나치게 너무 나올 경우에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너무 많이 150명에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그 명수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야당 여당을 재분배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적절한. 그래서 국회의원 재분배 직접 선거 국민투표로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 탄핵은
원래 그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도 사법부, 삼권 분립으로 봤을 때는 사법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잘못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것은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또 이것은 어떤 경우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에 어긋나는 부분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탄핵 최종 결정은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50% 찬성을 하면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완전히 수행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그 삼권 분립 체제가 민주적으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